조철이의 579 코나 81회 방송입니다. 자, 81회 방송은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주요 선진국들 경제 상황 중에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가 2022년 성장률에서 볼 수 있듯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 관련된 제조업 지표, 또 지금 부동산, 주식 관련해서 지금 모든 지표가 지금 중국 상황이 온통 빨간 신호, 경고등이 쳐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 지표 불안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성장률, 제조, 소비, 금리, 위완, 유가, 주식, 부동산 등 다 종합적으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위 14억 4천만 명인데요. 내년 2023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인구 수로 앞서고 2위로 내려앉고 있게 됩니다. 자, 총 GDP도 미국의 21조, 22조 달러 이후 중국은 14조 달러 이상으로 2위에 지금 있습니다. 자, 1인당 GDP 11,000달러 이상이고요. 또 면적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가 170배, 또 2위 캐나다, 3위 미국, 4위 중국이 우리나라 땅의 100배 정도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 1분기 4.8에 2분기는 0.4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성장률 22년 상반기 14.2%로요. 전년 동기간에 38.5%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중국의 소비와 고용 지금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대한상공회의소가 8월 17일 날 자료를 공개했는데,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전망과 정책 과제 조사를 갖다가 지금 발표했는데요. 자, 중국에 진출한 기업 72%가 올해 하반기에 수출 감소할 것이고, 기업의 66%가 내년에 수출 전망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수출 수입 1위는 당연히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의 경제, 무역 관련된 수출 위축되면은 우리나라 상황도 그만큼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급망 위기론도 중국에 관련해서 아마 중국이 올해 이제 한 2개월 동안에 1분기에 지금 중국의 상해, 베이징 또 기타 주요 도심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 사태라 그래갖고 봉쇄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일시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봉쇄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관련 불안 요인이 공급망 위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장기화로 해상 항공의 물류 지원과 비용 급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그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석유라든가 가스, 유가를 사용하는 최고의 인구도 많지만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발표하겠지만은 중국의 상황으로 인해서 유가도 지금 최근에 주춤 떨어지고 있는 상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2013년부터 시진핑이 5년마다 하는 집권을 했는데 1기, 2기에 이어서 올해 이제 내년 2023년 2월에 집권을 마감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에 지금 5년 연장 3기 집권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시진핑과 관련된 상황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도 지금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살리자 하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제조업 허브인 광동성을 방문해 갔고요. 최근에 경제 회복을 지금 촉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중국의 선전, 중국에는 이제 4대 도시가 있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그중에 이제 선전은 화웨이하고 텐센트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텐센트의 중국의 2분기 실적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주요 기업들 지금 산업군에서 지금 성장률 또 전년 대비 많이 위축된 상황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31개성 시중 지역의 국내 총생산 GDP를 보니까요. 보통 1위에서 6위가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1위 6위입니다. 광동, 장수, 산둥, 저장, 허난, 수천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31개 성 중에 지금 탑 6까지가 거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시황을 보고 있는데요. WTI 87달러, 두바이 93달러, 브렌트유 1배럴에 92달러. 지금 달러 가격은 1316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올 들어서 80달러에서 출발했던 국제 유가가 3월 중에는 최고 120달러대까지 올라서다가요. 자, 6월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로 현재는 85에서 95달러의 레인지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첫째,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 공장, 생산 라인에서 하려면은 유가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전 세계 자동차 대수의 1위가 중국입니다. 1년 동안 판매 대수가 한 2,600만 대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참고로 2위 미국은 한 1,70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지만은 중국의 자동차 사용 대수, 판매 대수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를 억제한다고 중국이 뭐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선전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갖다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봉쇄하고 있는데요. 제조 코로나 정책 여파로 부진해서 상하이, 북경 2달째 봉쇄되었고요. 요즘 더 특정 지역 강제로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성장률이나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경제 지표 보면요. 2022년 7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3.8% 증가해서 블룸버그 통신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3보다 지금 낮은 수치고요. 또 7월 달에 소매 판매도 2.7% 증가로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5%보다 예상치보다 지금 숫자가 급격히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유 제품 생산을 보면요. 1일 1253만 배럴로 지금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유 제품 생산의 수치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이제 금리 상황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중국 상황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중국의 인민은행의 금리를 갖다가 거의 인하든가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소비라든가 고용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같이 맞물려서 올렸는데, 중국만큼은 지금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시장에서 중국발 수요 침체를 우려해서 지금 이 관련해가 지금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유가의 하방 압력 이것도 있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복귀되면 공급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얘기 계속 좀 부연 설명하면요. 중국은 현재 금리가 3.7%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니까요. 코로나 이전에 2020년 이전에는 금리가 4.15에서 4.2 정도 하다가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 3, 4월은 4.05, 그리고 2020년 4월 20일부터 최근에 2022년 12월 말까지는요. 3.85를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 2022년 1월 20날에는 금리를 0.15 인하해서 지금 계속 현재까지 8개월 동안 현재 금리는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안의 상황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1일 위안이 현재 8월 17일 상황에서 193.69원이고요. 거의 2022년 7월 15일 날이 최고치로 195.73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보면은 보통 160에서 170원대 위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경제 지금 빨간 신호등이 경고등이 켜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의존했던 국가들, 수입하는 국가들의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종류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2001년에 중국은 WTO 가입하면서 거의 2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세계의 공장으로 하면서 중국의 지금 선진국들과 많은 기업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 이전도 해주고 하다가 뭐 자타에 의해서 퇴출당하든가 아예 그냥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 계속 급락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힘들면 또 이제 그 어디에 우리가 이제 은행 예금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여파도 있어서 은행 예치금이 지금 늘어났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가계도 2022년 상반기 은행 예금이 10조 3천억 위안으로 약 1981조 원 정도 1년 전보다도 한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가계대출금은 약 8%로요. 200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세계의 성장 엔진인 중국의 경기가 식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금 평가했고요. 지금 소비, 특히 이제 중국의 소비가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도 그 전에 많이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많이 투자했는데 중국인의 지갑이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닫히고 지금 지갑이 닫히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제조 상황 지금 주춤하고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 중에 스타벅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2년 2분기 중국 매출 44% 감소. 또 글로벌의 지금 스포츠 용품 리더 기업 나이키도 2022년 2분기 매출이 20%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이 증가하고요. 청년 실업률 2020년 6월에 19.3에서 7월에는 19.9%로 증가했고요. 산업 생산도 3.9%에서 7월 달에 3.8로 하락했고 소매 판매 지수 3.1%에서 2.7%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한번 주식과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이제 상하이 종합 지수가 8월 17일 날 제가 어제 종가를 보니까 3292.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하이 선전 증시 거래 대금 4238억 원 위안, 6505억 원 위안, 총 1조 위안을 돌파해서 자, 우리 돈을 하면 1조니까 193이니까 약 한 190조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상하이 종합 지수는요. 코로나 시기 3년 동안에 2020년 1월에 2700, 2800선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갔고요. 지금 3600선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2021년 1월부터 거의 1년 동안은 뭐 그냥 3600선 전후 유지하다가 2022년 올해 1월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3000선 이후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미국 증시하고 비슷하게 7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서 3300포인트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2015년 하반기에는요, 5000포인트 이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홍콩의 증권당국,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증시는 하락해서 순손실로 세수가 감소되고 투자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자금이 멈춘 것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봐도 중국의 아파트를 짓다가 뭐 멈춘 아파트가 많고 이와 관련해서 주택담보 분양해서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침체 국면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거품을 지금 뭐 시진핑도 국가 주석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의 거품을 걷어내라 이런 걸 2021년에 발표했죠. 그 이후에 부동산 거품 잡기 시작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그룹 헝다그룹의 채물 불이행 디폴트도 작년 2021년에 발생한 상태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 지금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을 쭉 하면서 보니까 중국은 생산 공장이기도 하지만은 중국의 소비가 멈추고 지금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은 아마 올해 지금 중국도 3분기, 4분기 이상이 나고 이 상황은 여파가 2023년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경제 둔화 상황, 다양한 지수로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이의 579 코너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분이 있으면은 쿡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